여름 최대의 고민, 티셔츠 도대체 뭐 사야 되나요? 여러분 솔직히 여름 티셔츠들 브랜드만 봐도 몇천 종류는 있을 텐데 사진 또는 광고만 보면 다 좋아 보여서 뭘 사야 할지 모르겠는 경험 한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결정 내리게 되는 단서들은 후기 또는 저 같은 유튜버나 인플루엔서들의 추천 광고일 겁니다. 제가 유튜버지만 여러분 유튜버 말 전부 다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후기보다 여러분이 직접 옷을 고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셔야 해요. 어떻게 하면 제 구독자분들이 좋은 티셔츠를 고를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티셔츠 고르는 팁 이런 거 말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좋은 티셔츠들의 기준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다른 시각에서 반박하는 영상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은 인플루엔서나 저 같은 유튜버의 맹목적인 의견에 매몰되지 않고 앞으로 더 넓은 시각으로 좋은 티셔츠를 고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 티셔츠 원단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보통 일반적인 유튜버들 그리고 티셔츠를 소개하는 매체에서 하는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이 티셔츠의 원단은 촉감이 아주 부드럽고 두께감도 적당하고 짱짱해요. 이런 말이죠.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런데 이 멘트는 제품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겪는 첫 번째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원단의 첫인상을 잘 믿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원단이 부드럽고 깨끗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업계에 깊이 종사하여 관심이 있는 분들 아닌 이상 다림질만 잘 해놓고 DP 해놓으면 압도적인 고가의 티셔츠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사람들 시각에서는 대부분 원단의 터치감이 다 괜찮아 보이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기본 표면 가공들을 해놓으면 고급스러움이 더 느껴지겠죠. 그러나 좋은 원단과 나쁜 원단의 차이는 입고 빨면서 시간이 흘렀을 때 나타납니다. 여기서 좋은 원단이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터프한 매력이 있는 거친 원단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얇고 실키한 원단일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취향 차이가 있지만 입고 빨다 보면 첫인상에서 느껴졌던 티셔츠의 감촉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다소 실망스러운 원단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여러 번 착용하였는데 실망스럽지 않고 좋다 싶으면 다음부터 그 브랜드의 티셔츠의 제품을 유심히 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3, 4만원 티셔츠를 사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원단을 찾겠느냐마는 디스플레이되어 있는 새 상품의 원단 느낌만을 가지고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면 무리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결국 원단 퀄리티는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그게 아니면 본인의 경험적인 선택이 되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어쩌다 보니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플루엔서들이 처음 보는 티셔츠 10개 쭉 깔아놓고 부드럽고 원단 촉감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결정적인 구매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쯤은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저도 그 유튜버 중 한 명이겠지만요. 티셔츠 원단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폴리와 면이 섞인 원단들이 쿨 기능이라고 설명되며 많이 출시되는 것 같아요. 이런 티셔츠로서 대표적으로 유니클로 에어리즘을 들 수 있겠죠. 면에 비해 열 전도율이 낮다, 자외선을 튕겨내기 때문에 더 시원하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수피마 원단을 폴리와 섞어 출시하는 것도 요즘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는 경험적인 부분에서 본인이 만족스러운지 아닌지를 봐야 하는 것 같아요. 폴리가 면에 비해 촉감이 차가운 느낌이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아예 기능성 얇은 운동복이 아닌 이상 오히려 땀이 났을 때 면 100% 원단보다 조금 더 찝찝하고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폴리 혼방 티셔츠를 잘 못 입기도 해요. 면 폴리 혼방 제품의 경우 봄, 가을 자켓과 입으면 정전기가 많고 먼지도 잘 달라붙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 원단 두께감이 얇다면 몸의 쉐입도 조금 드러나기 때문에 체형을 보완해주지도 못한다라는 단점도 저는 좀 느꼈어요. 면 폴리 혼방 원단이 더 시원하다라는 포인트보다는 빨래가 잘 마르고 드레시한 착장에 구김없이 좀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장점인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 폴리 혼방이 되어 시원할 것이다, 쿨 기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너무 매몰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단에 대한 제품 설명란을 살펴보면 가끔 가공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텐타 덤블 가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수축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이 가공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요즘에는 대부분 브랜드에서 수축이 잘 잡혀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텐타 덤블 워싱은 비싸고 특별한 가공법은 아니며 설령 수축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원단의 밀도 및 강도에 따라 티셔츠 변형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티셔츠 역시 신축성 있는 원단의 옷이니까요. 원단 이야기를 할 때 두꺼울수록 짱짱하고 좋다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두꺼운 원단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사에 따라 너무 푸석하고 딱딱해서 주름이 많이 가고 불편한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빈티지한 질감을 표현하려고 일부러 날것의 느낌이 나는 푸석한 원사 그리고 원단을 사용하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께감이 있으면서도 너무 푸석하지 않고 부드러운 원단을 좋아하는데 막상 그런 원단은 가격대가 꽤 높아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3, 4만원대의 티셔츠들은 원단은 대체로 비슷하되 브랜드 파워와 그래픽 디자인으로 차별화를 만들어 승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원단 외에 그럼 봉제를 살펴볼까요? 봉제는 일반적으로 체인 스티치, 수소 봉제, 삼봉 등의 용어를 많이 들어본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체인 스티치는 목 부분과 어깨 봉제 라인을 잡아주는 해리감을 넣을 때 많이 사용되는 봉제고요. 수소 봉제의 경우 미국 빈티지 티셔츠들을 보면 많이 알 수 있는데 현대에서는 많이 안 쓰다가 요새 또 쓰는 곳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유니클로 여성 라인 티셔츠들 소매 부분 보면 수소 봉제가 쳐서 나오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이 봉제 기법은 특별한 기능이라기보다는 빈티지한 무드와 미니멀한 디자인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체인 스티치나 수소 봉제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이 봉제가 들어가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길단이나 유니클로 1, 2만 원짜리 티셔츠에도 모두 이 봉제들을 사용하고 있고 간혹 체인의 경우 한 올이 풀리면 쭈르륵 라인들이 다 풀려버리는 단점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종종 듣는 티셔츠들의 각종 봉제 용어로 티셔츠의 좁고 나쁨을 무조건적으로 판가름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취향이나 무드를 보여주는 기법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몇몇 분들은 봉제 스티치 땀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땀수가 적으면 봉제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땀수가 넓다고 해서 무조건 싸구려 옷이라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실제로 미국의 캔버 같은 티셔츠의 땀수를 보면 땀수가 큼직큼직한데 두껍고 크고 투박한 맛을 내는 티셔츠에는 촘촘한 땀수보다 이렇게 조금 넓고 시원시원한 땀수가 잘 어울립니다. 챔피언도 그렇고요. 반면에 미니멀하고 클래식한 뉘앙스의 SPA 브랜드 중에 마시모두띠나 아르케 티셔츠 같은 경우는 넓은 땀수보다는 좁은 땀수가 어울릴 거예요. 실제로 아르케 티셔츠는 정말 땀수가 좁더라고요. 그렇다고 땀수가 무조건 좁다고 튼튼한 것도 아니에요. 땀수에 대한 편견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봉제 이야기를 하니 봉제사, 즉 실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보이더라고요. 면사보다 코어사가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코어사는 보통 폴리로 이루어져 있는 실을 말하는데요. 폴리 코어사는 면에 비해 강도가 높다라고 하지만 면사보다 좀 빳빳하고 신축성이 덜하기 때문에 잘 끊어지는 특성도 가지고 있거든요. 면사는 특유의 기름기가 조금 먹어져 있어요. 따라서 일부러 봉제사를 면사를 사용하는 것도 많고 코어사도 코어사 나름의 좋고 나쁨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 성향에 맞춰서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무조건 코어사를 사용한 곳이 짱이다라는 생각은 여러분 조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빈티지하고 내추럴한 감성을 내기 위해 일부러 면사를 사용하는 브랜드도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 제가 티셔츠 선택 시 디테일 함정에 여러분이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최대한 라이트하게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원단과 봉제를 살펴보며 상식적인 부분들에 대한 강박이나 편견을 조금은 내려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문득 이런 생각도 여러분 드셨을 거예요. 티셔츠 하면 목 늘어남, 시보리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요. 시보리 이야기를 하면 역시나 객관적인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기에 사실 쉽지 않아요. 티셔츠 시보리감을 살펴보면 애초에 스판을 일부러 넣지 않고 면 100으로 시보리 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판을 넣지 않게 되면 탄성이 적기 때문에 목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판, 이 엘라스틴을 과도하게 섞어서 목 늘어남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디자이너 실장님들도 꽤나 많아요. 오히려 내추럴하고 약간은 늘어나는 립이 더 멋있고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업계에 많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감성이 무슨 말인지는 저도 이해는 됩니다. 다만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 목이 늘어나면 품질이 안 좋다라고 판단하기 쉽긴 하겠죠. 사실 이런 대중들, 사람들의 의견 또한 저도 공감이 많이 되긴 해요. 저도 스판이 살짝 들어가 있는 게 더 제 취향에 맞기도 하고요. 시보리 넥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해보면 목 부분이 늘어나지 말라고 라빠로 감싸서 박거나 재원단을 사용해서 박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워크웨어, 아메카지 티셔츠들 보면 이런 넥 디테일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라빠 형식의 감싸 박는 형식은 목 부분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긴 하지만 한편으로 목이 잘 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입고 벗을 때 머리가 큰 저 같은 사람은 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또 일반적으로 신축성이 있는 립과 달리 신축성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한번 힘을 받아서 늘어나면 다시 탄성감 있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통 라빠 처리를 해놓는 립은 두껍고 탄탄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클래식한 무드보다는 빈티지한 워크웨어 분위기의 티셔츠에 많이 사용합니다. 목에 립을 시보리감이 아닌 재원단으로 감싸는 경우도 있는데 코스 티셔츠에서도 보이죠? 그런데 깔끔하고 미니멀한 맛도 분명 있지만 한편으로 원단이 약하고 힘을 많이 받게 되면 쉽게 늘어나서 원단이 쭈글거리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원단 립은 저처럼 험하게 입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두 다 뭐가 절대적으로 좋다라기보다는 각자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잘 듣고 계시나요? 그럼 도대체 어떤 티셔츠를 사라는 거야? 더 헷갈리게 하네? 라며 물음표를 갖고 계신 분들 분명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정리해드리면, 만약 여러분이 브랜드 무드와 감성에 많은 초점을 맞춰져 있다면 그래픽이나 컬러, 디자인 등을 보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마치 어느 예술 작가의 포스터를 구매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요. 그런 티셔츠를 하나의 옷으로 보고 제품력을 고민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다양한 봉제 기법과 땀수, 봉제사, 시보리감 등의 디테일은 이 정도이고 나머지 8은 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티셔츠에서 감성이 아닌 제품력을 본다면 메이킹적인 부분의 비중보다는 원단의 비중을 많이 두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좋은 티셔츠 원단을 찾는 분들도 많진 않은 것 같고, 설령 있다고 해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 그 정답은 여러분이 경험해 나가면서 찾거나 자기의 취향을 잘 추천해주는 옷에 관심 있는 친구를 곁에 두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 친구가 아마도 탈패션인 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기승전 자기 자랑이냐 하시겠지만 저는 티셔츠를 선택하는 데 있어 제 구독자분들, 그리고 여러분이 감성만을 추구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 잘 압니다. 감성을 추구하며 예쁜 그래픽 티셔츠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보통 트렌드를 따라가거나 또는 누군가의 추천보다 스스로 좋아하는 걸 찾아 입는 편이거든요. 감성적인 측면을 본다는 게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저 역시 퀄리티보다는 그저 티셔츠가 주는 무드와 감성 때문에 사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다만 만약 여러분이 티셔츠의 제품력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드린 봉제나 땀수 그리고 각종 디테일들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원단의 초점을 좀 더 맞춰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단 한 가지 포인트의 강점보다 복합적인 디테일에서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티셔츠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또한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원단과 퀄리티, 합리적인 가격과 무드의 제품들을 늘 찾고 있고 앞으로는 조금 더 폭넓게 추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인해서 티셔츠에 대한 상식들, 편견들이 조금은 사라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앞으로 구매할 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제품을 보고 어떤 한 단어에 너무 매몰돼서 함정을 좀 피해갈 수는 있겠죠. 만약 그런 고정관념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깨어났다면 오늘 영상 성공입니다. 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양한 티셔츠 제품군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기대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